유연성을 기를 것이냐, 디스크를 보호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두 번째, 운동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는 운동으로 허리를 극복하겠다는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오해라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니요, 사실 오해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네, 운동하면 그렇죠. 훨씬 더 좋아지겠지? 보통 이런 생각 많이 그렇죠. 하죠.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사실 이제 환우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이제 걷기 운동, 신전 운동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만 해도 많이 좋아지는데요. 근데 허리 통증을 심하게 한번 겪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80세가 넘는 환우분도 무슨 운동이 좋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우리 사연을 제가 간단히 준비한 사연이 있는데 한번 듣고 나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들 모두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던 분들이고 허리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어서 요가를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은근히 허리 통증이 지속이 되어서 병원으로 오셨거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허리 통증을 겪고 나서 코어 강화를 위해서 이제 코어 강화 운동을 하면 허리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코어 강화를 위해서 잇몸 일으키기, 누워서 다리 들기, 그리고 백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그 헬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배를 대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기구들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걸 백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나서 도리어 악화돼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이후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위와 같은 운동을 했다가 허리 통증이 지속되거나 재발되거나 악화된 케이스입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아프게 된 허리를 다시 구부리는 운동을 해서 강화시킨다? 네.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첫 번째 수업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쨌든 구부리면 손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드시 안 좋아집니다. 피드님 저랑 두 번째 시간이시잖아요. 네. 저거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이라면 허리 아픈 친구분들이 요가, 필라테스, 코어 강화, 그리고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극복한다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격려를 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PD님도 그렇고 또 이제 첫 번째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도 그렇고 허리 통증에는 어떤 운동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대략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요. 허리 구부리는 동작이 포함된 운동을 하고 허리 통증이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디스크 손상 속도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너무 어린가요? 네, 맞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든 게 회복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는 못 속이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복 속도는 빠르고 한 번 아프면 길게 아프고 심하게 아픕니다. 사실 허리에 좋은 운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허리를 낫고자 하는 그 환우분들께는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회복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심하면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 주사 치료 정도 하면 되고요. 전만 자세, 신전 운동, 걷기 운동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수 많은 환자분들이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 프랭크라든지 브릿지 운동 등의 코어 운동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왕이면은
전문 의료인이 이제 방송하는 유튜브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전문 의료인이 방송을 하는 내용을 참고해야 제대로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운동을 또 잘못 배우면 다칠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엉뚱한 자세로 배우면 열심히 했는데 괜히 아프면 더 속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떤 운동보다도 먼저는 디스크를 보호하고 아물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먼저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와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이제 사실은 뭐 자세랑 이제 전만 자세랑 신전 운동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약간 제가 이제 과잉된 표현이긴 합니다. 너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낚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네. 제가 약간의 과장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또 어떤 오해들이 좀 있나요? 네, 두 번째 운동에 대한 오해는 바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요? 네. 유연성을 기를 것이냐, 디스크를 보호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연성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유연성 늘어나면 좋죠. 네. 유연성이 늘어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연 하나 보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있었던 분이 유연성이 떨어졌어요.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거 문제가 생겼다. 또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연성이 떨어진 유연성을 극복하고자 스트레칭을 합니다. 대체로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하게 되죠. 통증이 악화되셨습니다. 주로 스트레칭은 허리 구부리는 스트레칭, 그리고 누워서 고관절을 꺾어 당기는 스트레칭, 그리고 등배 운동 등의 스트레칭을 한 겁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하면 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디스크가 다시 손상이 되니까 네.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왜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 유연성이 떨어지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쫓아오셔야 되는데요. 잘 듣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크 손상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생기면 허리는 뻣뻣해집니다. 왜 그러냐? 디스크와 주변 신경, 그리고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과의 신호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 뇌에서 신호가 내려오면 척수를 타고 척수 신경에서 그 신호를 받아 근육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악수도 하고 말도 하고 네. 눈동자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 디스크 주변의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서 그 신경이 지배하거나 연관된 근육들이 수축이 되고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뻣뻣해지고 뭉치기도 하고요. 통증도 생깁니다. 압통도 생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근육형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지난 시간 청취를 못 하신 사연자분들은 근육형이 뭐야? 몸짱 형님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허리 통증의 원인은 근육의 문제다. 근육이 뭉쳤다. 담이 걸렸다. 라고 생각하는 유형을 근육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디스크 손상이 되면 허리가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또 허리나 등 근육이 뭉쳐 있으니까 허리를 구부려서 유연성도 기르고 또 뭉친 근육도 스트레칭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구부리면 어떻게 되죠? 디스크가 상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디스크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신경과 디스크와 근육과의 이 상호관계를 살펴봤잖아요. 네.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 다시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굳어요. 맞습니다. 뻣뻣해지고 굳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심해져서 허리가 아예 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올 때 이렇게 휘어서 오세요. 아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허리가 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처음 엑스레이를 보는 분들은 이게 원래 휘어 있는지 아니면 아파서 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자료가 있던 분들은 허리는 반듯했는데 이번에 찍어보니까 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 손상에 의해서 허리가 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놔두면 손상된 디스크가 아물게 되고 신경 주변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비정상적인 신경 자극이 줄어들면 뭉쳤던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풀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뻣뻣해진 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유연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기를 것이냐, 디스크를 보호할 것이냐,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부리지 말고 요추, 그러니까 허리 전만 자세와 신전 운동을 하다 보면 허리 통증도 호전이 되고 유연성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정확히 알고 디스크를 보호하면 유연성은 알아서 해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충분히 디스크 손상된 디스크가 충분히 아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신전 운동 또 전만 자세 통해서 이제 통증도 이제 사라지고 유연성도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들을 차근차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운동을 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운동을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호하고 허리를 통증이 나아질 때까지 잘 유지를 하는 게 결국 나중에는 근육통도 완화되고 허리 통증도 완화된다고 하니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허리를 펴는 전만 자세와 또 신전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직접 시연해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책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룬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상식이 되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마치 차를 타면 자동으로 안전벨트를 매시듯이 허리 펴기는 내 허리의 안전벨트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벨트 잘 매시고 신호를 잘 지켜서 100년 동안 내 몸이라는 자동차를 고장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관리를 통해서 허리 통증 없이 다들 건강하고 튼튼한 일상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